KKMD 751화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 번역. 카덱스에서 공수 가능한 경량형 105mm 자주포를 선보인 현대위하. 중동 및 우크라이나가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 휴일 운영본부로부터 인플루언서 기자 자격으로 초대를 받아 대전 인근 계룡대 활주로에 자리 잡은 카덱스 2024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카덱스 2024 전시회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무기 체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현대위하가 최근 개발에 성공한 경량 차륜형 105mm 자주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시회에서 처음 현대위하의 경량형 105mm 자주포를 보았을 때 뇌리를 스치는 생각은 105mm 견인포를 2.5톤 트럭에 실어 차륜형 자주포로 만든 K105 풍익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현대위하는 또 다른 105mm 자주포를 만들었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관계자를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제 의문에 대해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105mm 자주포는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 KLTB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투 중량이 7톤에 불과하고 이는 곧 CH-47 치누크 헬기로 공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K105A1 풍익은 전투 중량이 19톤에 달해 CH-47 치누크로도 공중 수송이 불가능합니다. 105mm 자주포를 굳이 공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제2 신속 대응사단을 창설했습니다. 제2 신속 대응사단의 임무는 아시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제7기동군단이 북한으로 진격할 작전 경로에 미리 침투하여 정찰 및 병목 지역을 장악하고 중국 등 주변국의 공수부대가 진입하기 이전에 북한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는 데 있습니다. 신속한 기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2신속대응사단은 헬기로 기동하는 공중 기동부대로서 AH-64E 아파치가 사전 정찰과 착륙 지점 제한 및 엄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AH-64E 아파치의 비행 가능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해 AH-64E 아파치가 없을 때 전방 무장 및 재급유 지점을 지키거나 지상 작전 지역에서 아군 보병을 지켜줄 수 있는 화력 지원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CH-47 치누크로 공수가 가능한 현대위하의 경량 차륜형 105mm 자주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신형 경량 차륜형 105mm 자주포의 놀라운 점은 한국형 소형 전술 차량 KLTB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형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방열 시스템과 내장형 포대 전술 지휘 시스템 BTCS, 대대 지휘 및 통제 시스템 TMMR과 관성 항법 장치 INS 등이 통합되어 있는 첨단 자동 사격 통제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포격 후 진지탈, 슛 앤 스쿠트 전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 KLTB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차륜형 자주포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험지나 산길도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고 K105A1 풍익이나 다른 105mm 견인포들은 채택하고 있지 않은 포구 재택이나 유기압식 주택 복자기를 탑재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계자에게 혹시 해외에서 신형 경량 차륜형 105mm 자주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았는데요. 관계자는 제 질문에 대해 해외 바이어들이 상당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는 대답을 주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얼마 전 종료된 폴란드 MSPO 2024에 전시되어 폴란드 군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이 10월 2일 현대위하가 개발한 신형 경량 차륜형 105mm 자주포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기사를 번역해 본 뒤 해당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으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my Recognition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현대위아는 지난 10월 2일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카덱스 2024 전시회에서 한국형 경전술 차량 KLTB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동식 105mm 경량 자주포를 선보였는데, 해당 경량 자주포 시스템 개발 목적은 경보병 여단이나 공수부대 작전에 화력을 지원하는 데 있다. 포격 데이터 링크와 자동 방열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킨 결과 이 시스템은 신속한 임무 수행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될 수 있었다. 한국형 경전술 차량 KLTB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포병 시스템은 37 구경장에 보다 강화된 충격 흡수 능력을 지닌 유기압식 주태 복자기가 장착된 KH-178 105mm 포로 무장하고 있다. 카덱스 2024에서 인터뷰한 현대위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같은 105mm 포를 탑재하고 있는 차륜형 자주포 K105 풍익의 최대 사거리가 11.3km인데 반해 한국형 경전술 차량 KLTB를 기반으로 한 신형 경량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14.7km에 달합니다. 같은 105mm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거리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형 경량 자주포의 포신이 37 구경장으로 K105 풍익보다 훨씬 더 길다는 데 있습니다. 더구나 신형 경량 자주포에 탑재되는 KH-178 105mm 포는 로켓 보조탄, 일명 랩탄을 사용할 수 있어 최대 사거리는 18km로 늘어납니다. 미 육군 공수부대가 사용하는 M119 견인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 19.5km에 조금 못 미치는 최대 사거리이지만 매우 준수한 최대 사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K105 풍익과는 달리 신형 경량 자주포의 포신에는 반동을 억제시키는 유기압식 주퇴복자기와 별도의 포구 제태기가 장착되어 있어 오차 범위도 1mR에 불과할 정도의 정확도를 지니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대위아가 개발한 신형 경량 자주포 시스템은 포격 후 신속하게 진지를 이탈하는 슛 앤 스굿 전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군이 운용 중인 CH-47 치누크 같은 헬기를 사용하여 신속한 공중 수송도 가능하다. 포대 지휘 인원 4명과 105mm 포 운용을 위한 4명, 도합 8명의 인원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해 인력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참고로 K105 풍익의 경우 포대 지휘 인원을 제외한 105mm 화포 운용 인원은 5명으로 신형 경량 차륜형 자주포보다 1명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형 경량 차륜형 자주포는 현대적 자주포에게만 허용된다는 포격 후 진지 이탈, 슛 앤 스굿 전술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슛 앤 스굿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신속한 사격 능력입니다. 신형 경량 자주포는 방열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격 재원도 데이터 링크로 전달받을 수 있어 신속한 사격 및 이탈이 가능합니다. Army Recognition은 화포 운용에 4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3명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자료도 있어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의 신형 경량 자주포 시스템은 지휘 차량, 화포 차량, 그리고 탄약 차량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이 3종류의 차량들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화력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한국형 경전술 차량 K152를 기반으로 한 화력 지휘 차량은 임무 배정, 사격 재원 계산 및 사격 명령 등을 담당하며 지휘관, 사격 통제관, 무전수, 운전수 등 4명의 승무원이 운용하게 된다. 해당 시스템에 탑재되는 장비로는 포대 전술 지휘 시스템 BTCS, 대대 지휘 통제 및 통제 시스템 TMMR과 기타 통신 시스템들을 들 수 있다. 한국형 경전술 차량 K152는 8인승이며 400km의 항속거리에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225마력 엔진으로 구동된다. 전투 중량 7톤인 신형 경량 자주포 화력 차량에는 포반장과 포수가 탑승하는데 해당 차량은 37 구경장에 유기압식 충격 흡수 장치로 발사 시 반동을 흡수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KH-178
105mm 포로 무장되어 있다. 또한 BTCS, TMMR과 INS 등이 자동 사격 통제 장치에 통합되어 있다. 기사 후반부에 상세하게 설명되지만 현대 위아의 신형 경량 105mm 자주포는 지휘, 화포, 탄약 이렇게 세 종류의 차량들이 한 세트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각 차량의 전투 중량은 7톤 정도라고 Army Recognition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 차량의 전투 중량이 7톤으로 설정된 것은 육군에서 운용 중인 CH-47 치누크 헬기로 수송 가능한 최대 무게가 10톤이기 때문입니다. 즉 CH-47 치누크 한 대가 하나의 차량을 운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육군은 약 32대의 CH-47D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유사시 최대 10세트의 105mm 자주포를 공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대 위아의 신형 경량 자주포는 원격 작동이 가능하며 발사 시 차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4개의 유압식 발사 지지대를 개발 및 장착하였다. 포신의 상승 각도는 최저 -5도에서 최고 65도까지이며 270도로 회전이 가능하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10발, 표준 탄약으로는 최대 14.7km, 로켓 보조 발사체 랩 방식이면 최대 사거리는 18km까지 늘어난다. 2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탄약 차량 역시 한국형 경전술 차량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105mm 포탄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해당 탄약 차량은 작전 중 화포 차량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발사 능력을 보장하는 데 화포 차량과 동일한 기동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지휘 차량, 화포 차량, 그리고 탄약 차량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105mm 경량 자주포 시스템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현대 위아의 신형 경량 차륜형 자주포 시스템은 명실공히 최소한의 인력과 향상된 기동성을 지닌 화력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경무장 보병부대 및 공수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이 2024년 10월 2일에 게재한 기사 Hyundai Vios 105mm howitzer system offers up to 10 rounds per minute for airborne operation at CADEX 2024. 카덱스 2024에 등장한 현대 위아의 105mm 자주포 시스템, 공수부대를 위한 이 자주포는 분당 10발을 발사할 수 있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KKMD 689와 340만 발에 이르는 한국의 105mm 포탄, 우크라이나를 구원할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편을 통해 105mm 포탄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5kg 무게의 105mm 포탄들은 약 43kg 무게의 155mm 포탄보다 사거리 및 폭발력에서 뒤떨어지지만 이들을 발사하는 곡사포들은 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다. 육지 및 공중으로 운송이 가능한 이 가벼운 곡사포는 베트남 전쟁 동안 높은 기동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화력기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체계임이 입증되었다. 105mm 곡사포의 가벼운 무게와 기동성 덕분에 우크라이나 포병들은 발사 후 빠른 속도로 진지를 이탈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현대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전술이다. 이 곡사포들은 또한 우크라이나 야전 사령관으로 하여금 험난한 지형에서도 고가치 표적에 대한 집중 공격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동시에 헬기를 이용한 105mm 곡사포의 신속한 이동은 위협받고 있는 아군 지역에 대한 방어력을 신속하게 강화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이 약 340만 발의 105mm 포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위아가 개발한 신형 경량 차륜형 105mm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 중에 우크라이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나라들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해 최근 안보 지형이 극도로 불안정해진 중동 지역에서도 현대 위아 신형 경량 차륜형 105mm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